네. 네. 안주 커피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또 시작을 해보죠. 한 주를.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말 건강하시죠? 예, 잘 쉬었습니다. 두 분이 동일하게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같은 기간. 네. 휴가 동기. 같이 간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기자님과 함께 네. 그러면 어떻게 지난주부터 보나요? 아니면 지난주 보겠습니다.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6주 만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강세 기조는 여전하고요. 하락했던 이유는 CPI와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2년 만기는 아직 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2년 만기가 4.6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년 만기가 4.2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0.1, 나스닥이 1.3, S&P 0.4% 하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를 저가 고가를 가져왔거든요. 다우가 저가가 마이너스 1.63%, 나스닥이 마이너스 2.75%, 그리고 S&P 500이 저가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종가가 S&P가 마이너스 0.4잖아요.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도 아랫꼬리 윗꼬리가 달린 십자형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아랫꼬리가 긴 그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는 것은 하락 조정이 나타났고 그리고 뭐 악재성 재료 나왔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또 있어요. 근데 네. 그렇지만 상당히 견조하게 조정 하락을 이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은 좀 있었으나 그래도 나름 잘 선방했다. 이 정도 예, 보겠군요. 종가로는 뭐 네.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코스피가 1% 올랐고 지난주에는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4일 열렸는데 코스닥이 3.75%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대로 코스피가 1.3% 오르는 반면에 코스닥은 0.19% 하락을 했거든요. 요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들은 좀 따라 사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2월 달에 강세죠. 네,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코스닥은 상대 약세를 보이면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주 중반 들면서 그동안에 급등했던 코스피의 소위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매물을 맞고 그리고 코스닥도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또는 이제 저가 메리트가 생겼다 그러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또 일제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전체적으로 오른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약했던 것은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26일 하겠다라는 게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날짜. 그러면서 곧바로 조정을 보이던 소위 가치주들이 급반전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플러스 5%, 6%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코스피가 강하다가 코스닥은 그 사이에 약세를 보이다가 왜 코스닥만 약세? 그래서 코스닥 반등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은 다시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라고 하는 종목들로 또 이동하는 그런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가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지난주 한 주일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코스닥이 강한 것은 AI 반도체, HBM 주도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HBM의 선두주자에 있었던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3위가 됐습니다. 나스닥에. TSMC는 지금 아시아 이머징에서 1위이고요. 시가총액이. TSMC가 테슬라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테슬라가 6,300억 달러. 그리고 TSMC가 6,500억 달러까지 가 있습니다. 6,500억 달러면 1,300원 환율 기준으로 따지면은 얼마쯤 될까요? 한 800조 좀 넘죠. 네, 그렇죠. 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430조 정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까지 다 사는 거 아니야 대충? 네?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네. 삼성전자 400조니까 나머지 100조짜리 뭐 이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 변화가 생기고 전체 시장의 기업들의 밸류가 완전히 막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26일 날 그 발표를 하신다고 예고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시장이 기대하거나 시장이 정말 역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의 방향이나 또 아주 단기적인 막 그 영합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의 정수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역풍을 불 수가 있어요. 예. 괜히 군불만 뗐네 이 양반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실망하면서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예를 들면 아유 이거 별것도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 달만 동안 이렇게 했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늦지 않게 내달라는 요청도 드렸지만 진짜 이번에 제대로 내주셔야 돼요. 26일 딱 일주일 뒤네요. 네, 네. 그래서 그 가버넌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뭐 공개 서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도 저희들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부담스럽겠죠 사실 얼마 부담되겠어요. 네네.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 어떤 자본시장의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더 역동적인 기업이 된다라는 그 초석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정교하게 네. 좋은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올라온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은 자사주 매수 소각한다. 기존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나오면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추가로 더 막 오르냐 뭐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또는 연속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 나오면서 기반을 만드는 것을 네. 역할을 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 많이 두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 정도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미국 휴장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21일 날 미국 시장 발표될 1월 FMC 의사록 발표하고요. 그리고 21일 날 요거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게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4시인데요. 이 두 개가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22일 날 새벽에 우리 시장이 열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게 발표가 될 건데요. FMC 의사록에서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 부분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이제 지나간 부분인데 CPI가 2.9에서 3.1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CPI의 비중 조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작년 1월에도 이거 가지고 한동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번에 주거비가 34.4%에서 36.2% 올랐거든요. 이게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영향이 있는데 주거비는 지금 연준에서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일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둔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22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전 세계 탑은 뭐 누가 뭐래도 지금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이 거기서 한번 좀 쉬어갈 거냐? 아니면 또 연속성을 좀 더 갖느냐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많이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2일 한국 금통위 있는데 뭐 우리나라 금통위는 미국의 연준에 연동한다라고 총재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크게 지금 영향은 없는 것 동결이겠죠. 같습니다. 네. 매크로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차익 매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가운데 섹터 및 종목은 수급적으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지난주 2.8%가 올랐어요. MSCI의 TSMC가 시가총액 1위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그냥 기분이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해야 돼요, 진짜. 네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대만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갈 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또 우리 시장이 또 상당히 좋을 때는 대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런 관계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은 미국 신고가 나고 대만 신고가 나고 일본 신고가 나고 막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뒤처져 있거나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딛고 일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네. 지금 사실에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봐도 그래요. 먼저 우리나라 차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 보시는 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도 이제 직전 고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2,670, 80 정도 됩니다. 이게 주봉으로 봐도 직전 고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장대 양봉 후에 이게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첫 주에 장대 양봉 후에 그 다음에 빠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부양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밸류 프로그램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벤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고 위에 올라가서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네.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 부분 여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월봉 보면은 1월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금 2월 아직 남아있지만 1월의 하락분을 전부 다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딛고 일어서면서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테마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갈림길에 좀 서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26일 날 발표된다는 내용과 함께 수급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1월 달에 1월 달 한 달 동안 개인들이 2조 8천억 정도 순 매수했고 개인들이 약 3조 4천억 순 매수하고 기관들이 무려 6조 원 이상 매도를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지금 16일까지 지난주까지 보시면 개인들이 7조 원을 팔았습니다. 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6조 원을 샀고 기관들이 1조 원 정도 저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개인이 저 단기적으로 저렇게 극명하게 어마어마한 그죠? 겁니다. 예. 보름 사이에. 네. 그렇죠. 그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아주 특이한 이벤트가 네. 있고 막 왜 이렇게 이런 많이 팔았지? 그러지 거꾸로는 몇 번 봤거든요. 예, 거꾸로는 예. 개인이 7조 사고 외국인이 7조 던지는 건 봤는데 개인이 7조를 던지고 외국인이 7조를 사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인들은요 올해 들어서 네. 사실 이게 9조 5천억을 산 겁니다. 9조 5천억을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근데 9조 5천억을 사는 동안에 이게 개인들은 뭐 1월 달에 샀지만 2월 달에 팔고 기관들이 1월 달에 많이 팔았고. 저게 근데 그랬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부터 저 예, 매매 예, 행태가 더 된 이렇게 건데 된 안 겁니다. 믿는다는 거지. 예, 개인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유 그거 예. 야 요때 팔아야지. 탈출이다. 국장 예. 탈출이다. 이거거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싹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9조 5천억을 사고 있는데 네. 거의 패시브일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르고 있는 그 지수의 상승폭이 작지 않습니까? 사실 네. 우리 성이 안 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기관들이 주저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기관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액티브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대거 팔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 팬데믹 이후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데 이걸 개인들이 그냥 주구장창 파니까 왜냐면 이제 전고점 부근이나 회복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예. 지겨워 그리고 이걸 대고 파니까 지수 자체는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저도 한 두어 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기반을 지금 이제 어떻든 간에 기반을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번에 정책이 괜찮다. 근데 외국인들이 급변하게 돌변하지 않는 상황이 좀 된다면 시장은 이걸 뒷받침하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걸 그냥 마음을 확 바꿔버리면 또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 확 바꾸고 파는 동안에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을 의심했던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막 사겠냐? 네.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상황을 좀 맞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뭐 이번 주에 어떤 거래를 해야 되냐? 지금 글로벌리 대세 흐름은 AI 반도체가 대세 흐름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그쪽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국내적인 그러니까 매크로를 전체로 보면은 AI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수급적으로 보면 밸류업 정책에 있는 종목들 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요런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이번 주에 지켜보다 2월 달에 지금 미국이 약간 좀 차익 매물을 맞고 있으니 그 다음을 좀 지켜보면서 약간 좀 한 발만 약간 물러서서 시장을 보자 요런 자료들이 지난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봤고요. 뉴스 몇 개 좀 볼까요? 예, 뉴스 그냥 간단히 네.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뭐 섹터 뭐 이런 거보다도
시장 흐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시총의 변화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어떤 뉴스들이 이런 영향을 주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버크셔에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난 4분기 애플 주식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근데 뭐 6.9에서 1% 매도한 거예요. 아직 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고 판매 부진과 특허 분쟁에서 패배했던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지금 부진하게 움직이는 주가에 사실 수급적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비전 프로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고 6월절 개발자 회의 이후에 애플 다음 버전이 뭐가 나오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또 애플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애플이 현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애플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처진 것은 결국은 애플이 AI에 대한 신제품 또는 신기술 또는 IR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이클 버리 아시죠? 사이언 자산 운영을 하고 계시는 반도체가 상당 부분 올랐을 때 공개적으로 우리는 반도체 공매도 포지션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3분기에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약 5천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요거 4월에 반도체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AI 열풍으로. 그래서 전부 손실 청산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뭘 샀느냐? 아마존, 알파벳, 알리바바, 징동닷컴, 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2개 지분들을 이렇게 샀는데 알리바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도 반도체 쪽에 좋지 않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장주에는 좀 버리고 가치주로는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이 분위기에 그러니까 손 든 거죠. 손 들고 그러니까 반도체 AI 뭔 소리야 이러면서 예, 이제 예. 전통제 옛날 화학 정유 이런 데로 가려 하다가 해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예. 다시 다 바꿨군요. 다시 산 게 근데 저 양반 반도체 고평가인 것 같아. 벌이? 아니 그리고 4,700억이면 600억 채 안 되는 돈이거든. 예. 그러니까 글쎄 뭐 그리고 난 펀드 매니저 수익률로 얘기를 해야지. 예. 자꾸 트위터로 얘기해. 자기 말로 그냥. 그때 굉장히 막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전히 새로 산 건 알파벳, 아마존 갖고 있었는데 신규로 많이 샀고요. 알리바바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손정희 소프트웨어 회장이 AI 반도체에 1,000억 달러 펀드 조성을 하는데 소프트뱅크에서 300억 달러 출자하고 중동에서 약 700억 달러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엔비디아와 결을 AI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한다. 이 얘기를 속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이거잖아요. 7조 달러 조성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일환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분위기다라는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뉴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에너솔루션 김동민 사장이 배터리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의 소재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4680 배터리가 8월이면 양산될 것이고 그리고 LFP는 2025년 하반기 양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 외 다른 공사와도 공급 논의가 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소재 업체들 중에서 다 오르지는 않았는데 급등한 소재 업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재용 회장이 방문을 해서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투자하자.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2차 전지의 시기는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아니면 질문도 받거나 봤을 때 2차 전지가 시기가 대부분 희한하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부터는 반등한다. 2차 전지를 아직까지 못 팔았다면 좀 들고 가야 되지 않겠. 2차 전지 아직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걸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2차 전지의 하락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과 여건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 예. 그런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투자 또는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언제쯤 얼마큼 반등하느냐를 자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미국 보여져요. 쪽에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속도 늦춘다. 조절한다. 바이든이 속도 조절하면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도 나온 게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32년까지 67%라는 그 배출가스 저거 있잖아요. 네, 그걸 저 전기차 판매되는 승용차 67%까지를 전망하는데 이거를 목표는 유지하는데
30년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30년 이후부터 대폭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30년이 뭐예요? 선거 때문에. 자기 예. 재선하려니까 이게 왜냐면 노조 이런 데서 예. 야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니까 예. 살짝 아이고 이든 예, 그런 얘기들이 아마 영향을 받긴 하는 이든 이름이 같아 이든 이든이가 참 이든이가 정의든. 예, 문제가 많아요. 예. 영향을 좀 줄 바이든이- 것 같습니다. 바이든 뉴스가 참 좀 이상한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뭐 말실수며 뭐 예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요즘 증상이 더 좀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튼 속도 조절한다. 이 양반 이렇게 하면 트럼프에 물타기 되는데 트럼프는 계속 이거 거짓말이라고 계속 주장했거든. 근데 본인이 발을 빼면 그거 맞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는지 몰라. 에휴, 바이든. 하여튼 바이든 때문에 바이든 때문은 아니지. 하여튼 바이든 정부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도 속 많이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네. 자, 그럼 뭐 네, 이 오늘 정도 여기까지 뉴스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될까요? 네. 하여튼 AI가 또 다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청산을 해버렸네. 예, AI 예. 반도체. 예. 어? 야 청산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손해 많이 보는 거죠? 아이고 다 날렸다고 봐야지 저거 푸시니까 네. 거의.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네. 네, 이사님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